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양하고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표와 대기 음방체 김용현 장관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출연이 빈번해졌습니다. 과거에는 TV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들이 등장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까지 출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콘텐츠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3일 뉴스잇에서는 TV와 유튜브 등에 출연한 아동의 정서적 부담과 아동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아동과 청소년 방송 출연 빈도가 잦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 부족이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어린이들이 부부 갈등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시청률 경쟁 속에서 받아야 할 기본적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TV와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미디어 채널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했는데요. 최근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이들의 출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이 단순히 오락적 소재로 소비되지 않고 한 사람의 주체적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채널 출연 아동의 정서적 부담은 이들이 출연 과정에서 심리적 고충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아동 인권 침해 사례나 실제 출연자의 경험을 제시했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해외의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참고해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면 시청자들이 폭넓은 시각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신들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국회 안팎의 모습과 함께 탄핵 가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이 AP, 로이터, AFP 등 주요 통신사와 CNN,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에서 신속히 보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표결 과정과 시민들의 집회 참여 모습 등을 생중계하고 비중 있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신들은 탄핵 가결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요.
AP통신은 지지율 급락과 여당 일부 의원의 입장 변화가 탄핵 가결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한국이 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역풍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주요 외신들이 촉각을 세워 보도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실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각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도 방식과 평가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각 언론사에서 이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국제적 환경을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정황이 있어 많은 질타를 받았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를 확실히 제재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6일 뉴스리뷰에서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지방의회 243곳이 주관한 국외 출장은 915건, 약 3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 중 44.2%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도는 낭비된 돈은 18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포토샵을 이용해 항공료와 좌석 등급을 조작해 비용을 청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장비로 음주 관련 지출 사례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와 규정 위반 사례를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외 출장을 둘러싼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보도에서는 예산 낭비 사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 비용 청구 방식 등의 구조적 허점을 언급하면서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포함되는 등 심사 과정의 문제도 제기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TV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나 문제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출장 보고서 작성과 내용에 대한 조사와 권익위의 발표 내용이 함께 전달되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발표 내용을 넘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심도 있는 취재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 위험성을 다룬 보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지난 18일 뉴스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8,200여 명, 사망자 수는 100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파견과 부실한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내몰리는 원인으로 고용 허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사업주가 이들의 고용과 체류를 좌우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은 근무 환경에 대해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험한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이들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를 조명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용 허가제와 같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설명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와 관련된 수치를 통해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제도적 한계의 문제를 더욱 강조했는데요. 문제의 원인, 더 나은 고용제도, 노동 환경을 둘러싼 규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피해자인 이주노동자의 입장만 강조되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반응이 배제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정부의 입장을 포함해 시청자들에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이은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은지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15일 7시 30분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특집 다큐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지난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순간부터 14일에 가결된 탄핵 소추까지 12일간의 기록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방송은 한밤중 갑작스러운 정부 긴급 브리핑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계엄 선포 당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는 밤 11시 4분 국회 출입문이 굳게 봉쇄됩니다. 그 과정 속 봉쇄를 뚫고 국회로 진입하는 국회의장과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의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들이 실시간 방송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사이 20분 후 오후 11시 25분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며 계엄사령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에는 정치활동의 금지와 언론의 통제, 파업 및 집회 금지, 의료인 복귀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4일 군이 대대장급 지휘관 이상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하였고 국회 상공에 헬기를 진입시켜 이를 타고 온 계엄군은 국회 건물 곳곳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전 12시 7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보좌진들과의 충돌이 격렬하게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안에서는 보좌진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과 대치하였고 국회 밖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 1분 재석 190명 중 190명이 찬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출입 통제와 연락 두절 상태였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음에도 대통령실은 그저 침묵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약 3시간이 지난 후 6시간 만에 한밤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되며 시민들은 1979년 11.6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장 길었던 서울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박성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발령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하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검찰과 경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적인 수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6일,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지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인 체포 정황이 드러나자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선회하며 상황이 복잡해졌고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7일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하던 한동훈 대표는 기류가 달라졌고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은 난항을 겪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먼저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으며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결 정족서를 채우지 못하며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산되었습니다. 8일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하여 6시간 만에 긴급 체포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탄핵 표결 무산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거세지며 여론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9일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출국 금지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내란, 직권남용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증언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한 저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려는 의도도 드러났습니다. 10일, 야권은 탄핵과 별개로 내란죄 정조준에 나섰고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자 8명의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와 8시간 대치 끝에 실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정부 현안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김문수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4번째 담화를 발표하며 야권은 더욱 거세게 탄핵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와 함께 야6당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대통령 담화에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13일 김어준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가짜 뉴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뇌부의 공백 사태에 내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집회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은 부결이지만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찬성표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는 탄핵 절차를 명시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은재 학생 이번 특집 다큐 계엄에서 탄핵 소추까지 12일간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느껴지는 탄핵 시위 현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탄핵 첫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탄핵 여부가 불투명해졌었는데요. 이에 시민들의 강한 의지와 요구로 민중의 힘을 통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로 인한 연말 모임들이 취소되어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커짐을 우려하여 국민의 일상 복귀를 통해 민생의 안정을 바라는 국회의장의 따뜻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은재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16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먼저 탄핵 가결의 순간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언론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의도와 광화문 시위 참가 시민들, 예. 외신, 대통령실 등의 반응을 발빠르게 다루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언론 제목을 보면 탄핵안 가결 순간의 반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사 제목에는 그 환호, 눈물 흘린, so happy, 예. 눈물 펑펑 쏟은 등 깊은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만큼 탄핵안 가결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면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를 다룬 기사 제목에는 침울, 탄식, 격앙, 싸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망연자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침통했으며 탄핵안 가결 후에 입구에 있는 환영합니다라는 전광판이 꺼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가 나오자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BBC,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의도 집회 참가자의 너무 행복하다라며 눈물을 흘린 70대 시민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예. 이들 외신은 탄핵안 가결 결과와 향후 절차, 가결 후에 K-팝 노래 떼창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랬군요.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탄핵 절차로 질서를 회복하고 민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외신들 역시 이번 탄핵안 통과 소식을 긴급으로 타전하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한 평가, 또 예. 응원봉 시위 문화 등 다양한 분석들이 이어졌는데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예. BBC, 뉴욕타임스, AP통신, CNN, 가디언 등 국외 언론은 탄핵안 가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제목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 위기 이후에 탄핵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블룸버그 통신도 같은 맥락의 표현을 제목에 올렸습니다. 예. 이번 사안은 탄핵이 아니라 탄핵안 가결이어서 이들 기사 제목은 부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BBC 방송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다며 예.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을 정확하게 다루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 매체가 이번 탄핵안을 보도했다며 북한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미국의 CNBC 방송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 한국 코스피 가격이 0.22% 하락했으나 코스닥은 0.69% 상승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정치 신인으로 단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속도만큼 권력에서 빠르게 추락했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응원봉과 K-팝, 푸드트럭 등이 집회 현장에 등장해 축제 분위기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CNN 방송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의도 집회 참가자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거대한 춤 파티라고 묘사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제목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강조하면서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거부하는 반대 집회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결국에 한동훈 대표도 그 다음날 이제 물러났고요.
내용이 휩싸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벌써부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탄핵안 가결 이후에 상반된 정치권 분위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여당과 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물러나기로 하면서 예. 한동훈 지도체제가 무너지게 됐다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호들을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뉴스원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지난 10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37%로 이재명 대표가 유력했으며 한동훈 대표와 조국 대표가 2위와 3위였다고 전했습니다. 예. 세계일보는 탄핵 소추의 내용이 내란 수괴 혐의로 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예상보다 빨리 할 수 있어 예. 대권 주자들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화일보는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 국회의장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이라며 퇴근 인사를 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언론은 탄핵안 가결에 관한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지역 정치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는 울산 진보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뉴스원도 탄핵안 가결은 국민과 도민의 승리라는 전북 정치권의 반응을 다루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언론의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면서 탄핵 심판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 심판 과정도 그렇고요. 변수들에 대해서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언론은 탄핵 심판 시작, 주심 공개 여부, 형사재판소 기소와 탄핵 심리 중지 여부,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등을 중요한 쟁점으로 고려했습니다. 예. 먼저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의 심리를 미루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할 것이며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이라는 점을 언론사들은 보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하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 추천 후보자는 당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호하겠다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구속되면 방어권이 제약되고 침해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매체는 변호사를 인용해 구속되더라도 탄핵 법정에 출석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관한 탄핵 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비상계엄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그야말로 혼돈과 경랑의 시간이었고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최근 영화에서만 봤던 비상계엄이 실제로 일어난 셈입니다. 예. 더구나 비상계엄이 평일에 일어나 국내외 한국의 안전성이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고 환율은 치솟는 등 한국 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같은 목소리로 경제와 안보 등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전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사설에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빠르게 막고 국가 신뢰도를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현재 국면을 따라가면서 보도하기보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법과 절차 등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특별 취재단이나 별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위기 진단과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보도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